안녕하세요. 백두산 원해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지의 마지막 글자인 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축은 한겨울과 봄의 환절기로서 이제 맨 뒤인 자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입니다. 이렇게 꽉 쥐었던 손, 자에서 꽉 쥐었던 손을 약간 느슨하게 펴죠. 약간 느슨하게 폈다. 이러한 운동성과 동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체를 의미하고 또 무릎, 그 다음에 다리나 발목, 관절 부위, 이런 부위를 신체 부위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12구성 포태의 천간의 간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갑은 축에서 관대지가 됩니다. 을은 쇠지가 되고 병화는 양지, 정화는 묘지, 무토도 양지, 그 다음에 기토는 묘지, 경금은 묘지, 신금은 양지, 그 다음에 임수는 쇠지, 계수는 관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이 축에서 포태가 관대와 쇠지, 그리고 양지와 묘지, 요렇게 이제 포태를 잡을 수가 있죠. 자, 또 축은 새벽을 하염없이 걸어가는 소와 같다. 그래서 우보말리라 합니다. 소자, 그런 보자, 만만자, 리자 해서 소의 걸음이 저벅저벅 조금씩 이렇게 걸어가지만 그것이 만리를 간다. 우보천리라고 하기도 하고 우보만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소의 걸음은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변화해가고 봄으로도 진행이 되며 양의 세상으로 진입이 되는 것이 축의 계단이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을 거지한 후에 혹독한 배고픔과 추위에서 버틸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또 축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밤에서 새벽으로 이제 인도되면서 아침을 열어가는 그러한 추위와 혹독한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축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축액성이라고 해서 혹독한 변화를 준비하고 도문의 세계에서 잠을 깨는 그러한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이 도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글자라면 축은 도문의 세계에서 잠을 깨고 걸어 나오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죠. 깨달음에서 이제 도가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돌문의 계단에 있다라는 것이 축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술축미가 모두 그렇듯이 중계, 중재, 완충, 연결, 가죽, 보호, 변화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축은 천간 경금의 묘지로서 이렇게 많이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 묘지기도 하죠. 축토는 차가운 한기를 가진 토입니다. 그래서 축토는 반드시 화가 필요한 그런 토가 되겠죠. 자, 축은 완전한 뒤쪽, 자라고 하는 완전한 뒤쪽에서 앞으로 진입을 위해서 나아가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신체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무릎, 그리고 학문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자축은 아주 어두운 시골, 뒷동네, 해외, 뒷골목, 그 다음에 모서리, 이런 부분이라면 축은 시골에서 이제 인을 신도시로 잡아주겠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동네와 도시를 의미하니까, 축은 해자축의 어두운 시골에서 인이라고 하는 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통로, 다리,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이, 축의 구간이. 그 다음에 물상적으로 보면 축은 우리 이제 몸속에 있는 창자, 큰 창자,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장기,
다음에 축축한 긴 터널, 그 다음에 전립선, 그 다음에 조개, 축은 또 조개를 의미합니다. 조개. 이 조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런 조개 종류, 이런 것을 축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축과 이는 한 계단 차이지만 명조상을 해석할 때에는 아주 천냥지 차이입니다. 축은 아직 태양의 병화가 양지로서 길러지고 있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이 되면 병화가 세상 밖으로 차고 나와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음과 양이 엄연히 다른 그러한 구간이 될 수 있고, 축이라는 구간의 양지, 태양의 병화가 양지가 되어서 길러져서 인에서 튀어나오게 되니까 끊임없이 기르고 준비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축의 개상을 해보면 양기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세계에서는 차가운 어둠과 한기 속에 이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의 영역과 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양이 두 개가 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상은 한기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후 상당한 진화가 이루어진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좌우가 중심이었습니다. 좌우가 중심, 자수와 오화가 중심으로 이 축으로 있었죠. 그런데 지구에 어떤 큰 행성이 때리치면서 이 축미로 이렇게 이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23.5도로. 그러면서 축미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축미로 기울어져서 이 축미는 또 귀문방, 귀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좌우로 있던 지구의 축이 축미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축미는 그러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게끔 하나의 매개가 됐던 부분이 축의 구간이 될 수 있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구간, 중계 연결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종교인데 이제 축을 길 때는 사이비 종교, 무속의 그들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자, 시작 출발,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웅크리는 구간, 달리기를 하기 전에, 탕 튀어나가기 전에 준비하죠. 이렇게 할 때의 그 시기를 축의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스포츠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계속 진행을 하고 동계훈련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조에서 진술축미가 있으면 윗대의 조상과 종교, 철학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상당히 강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축의 무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면, 보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옷, 이것도 축의 무상입니다. 털, 가죽, 그 다음에 밑 받침대, 그다음 화분, 화단, 그 다음에 수레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스멀 입는 다리,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공연을 펼치는 무대, 그 다음에 경기장의 그라운드,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그 다음에 우리가 도구를 잡을 때의 손잡이 있죠, 손잡이, 그 다음에 도구의 손잡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물상적으로 보면 담장, 우리가 우리 집 밖에 있는 담이죠, 담장, 그 다음 방석, 쿠션, 그 다음에 차량으로 치면 뒷 범퍼, 그 다음에 산, 밭, 논,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튼, 그 다음에 배경, 뒷배경, 그 다음에 보호, 완충의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축토는 소죠. 소는 또한 가축으로서 가죽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뼈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식, 고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소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상론에서 축월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면서 봄이고 봄이면서 겨울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목의 입장에서는 씨앗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될 기능과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싹을 틔우기 위한 그런 동작에 있어서 축토는 조금의 어떤 그런 방해적인 요소로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무대로서도 제공을 하지만 축토가 토로서 너무나 두껍게 이렇게 덮어버리면 목이 삭을 트는 데에 방해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 그 다음에 목을 세상 밖으로 보내기 위한 요소로서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의 속성과 삭을 틔우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호를 위한 토가 겨울의 토로서 보호를 위한 속성으로서는 반드시 화를 같이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삭을 틔우기 위한 존재로서는 토가 너무 두터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월이라 하면 이러한 두 가지 영역에서 물상론적인 관법에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지지인부터 시작해서 축까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간지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계기는 사주팔자를 깊이 있게 통변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 간지의 속성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 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볼 수 있겠으나 제가 자미두수, 구성학, 그다음에 유김, 그다음에 기타 타로를 포함한 주역까지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시간성, 공간성, 환경성, 그 다음에 오행의 운동성, 이런 것들, 그리고 위치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지지의 비밀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어떤 그러한 속성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팔자의 물상론을 포함한 팔자를 감명함에 있어서 아주 폭넓고 다채롭고 그리고 깊이 있는 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간지를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17년도에 물상론 천간과 지지 이치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 이 책에 기반을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뺏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연을 벗삼아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를 한번 고민하듯 해보던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팔자의 간지수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사색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이런 천간과 지지의 어떤 깊이 있는 이치를 제가 이렇게 터득하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쭉 천간과 지지의 어떤 그런 간지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일정 부분 또 암기도 하시고 또 이치를 터득해서 팔자를 이렇게 통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손쉽고 그리고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